저희 영국에서 오신 연사분들도 화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포브스 대표님 그리고 젠직의 루이즈 대표님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즈 대표님, 포브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영국에서는 새벽 5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한국 측 이곳 패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을 세 분 스피커를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앉으십시오. 네. So 예, 먼저 루이스 박사님 그리고 포브스 대표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패널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에 두 분께서 한영 캠 컨퍼런스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최초의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감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포브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유익한 발표들이었고 너무나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폭넓게.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 학계, 뭐 산업 모두 다 잘 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성과 영상에 약간의 래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음성이랑 영상이 약간 싱크가 안 맞네요. 네, 그러면 루이스 대표님. 예,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영국에서 하는 것과 또 한국에서 하는 활동들이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우 고무적이죠. 사실 이미 저희가 논의를 했듯이 예를 들어서 테스팅 시설에 대한 로드맵 작성 그리고 또 이런 것 다른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R&D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셨듯이 앞으로 한국과 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R&D, 공동 R&D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 또 공동 테스팅, 또 공동 규제 개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 한국에서 세 분의 연사가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의 영국 연사가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줌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고 이런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분 연사 모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분씩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이나 규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실용적이고 실제 실행 가능한 협력 방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영 협력의 CAV 관련 협력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콥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커넥티드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폭이 넓은 활동이죠.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노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 간의, 분야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대를 정의할 수 있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통 시스템의 그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루이스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혁신을 가능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의 측면에서 사실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시카 오코촌이 저희 법사위원회에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변호사들도 어떻게 하면 혁신의 제약을 풀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재가 미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가 즉 미래의 교통 시스템이 현재의 시스템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혁신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규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를 유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오늘날의 비자율주행 차량으로 지배되고 있는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자동화된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인 거죠. 이러한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 면에서 이런 변화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두 영국 연사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언어를 조금 더 편한 한국어로 바꿔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한국 연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박재용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커넥티드 비클은 이미 구현이 돼 있고 오토메이티드 더 비클 쪽은 이제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CAV 중에서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CAV 중에 특히 자율주행 쪽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CAV를 좀 더 보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국 쪽에서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안전에 많은 부분을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하면 대부분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많은 정부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영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뭐 어떤 점이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어떤 그중에 안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네, 안전이 네, 네, 네.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냥 안전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떤 프로시저, 특정 프로시저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좀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네. 예. 근데 루이스 박사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 안전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네. 이 소위 이제 혁신이랄까 새로운 어떤 이런 새로운 걸 도입하는데 네. 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그 서비스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예.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제품들이 도로에 나오기 전에 저희와 같은 연구소와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kay. Mr. Forbes and the 예, 포브스 대표님, 또 루이스 박사님 말씀드리자면 칼텍은 한국 자동 통신연구원인데요. 이거는 산업자원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도 BI에서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사부는 최인성 박사님이신데요. 카트리에 근무하고 계시죠. 자동차 안전연구원입니다. 카트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입니다. 세 번째 연사이신 최 교수님께서는 애트리에 계십니다. 애트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네, T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약자죠. 전자통신연구원이죠. 애트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박 박사님께서는 한국 정부의 구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셋 혹은 그 이상의 정부 기관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세 기관에서 연사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이 세 기관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 세 기관들은 아마도 앞으로 미래에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기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퍼런스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 최인성 박사님께 카트리의 이 카트리 한국 이름이 정확하게 한국 코리아 오토모빌 테스팅 앤 그러니까요 그 한국 이름이 자동차 안전연구원. 네 자동차 안전연구원 예 국토부 소속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우리 최인성 박사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한국의 국토교통부를 이제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안전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혁신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규제상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런 이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제가 이제 그런 일환으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뭐 레벨 3까지는 현재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한 안전 기준도 나왔고 저희 국내에도 이제 레벨 3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넥티드를 포함해서 이제 레벨 4 이상으로 가려면 이제 커넥티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안전 이슈를 뛰어넘는 혁신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CAV 이제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클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사람을 대신해야 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사람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연히 기계적으로 테크놀로지컬하게 자동차가 사실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자동차가 사람을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외국에서 유엔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UNGC 산하 WP1 이제 도로교통 협약이라든가 WP29 이제 자동차 관련 기준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다.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이건 법적인 파운데이션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이런 혁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한 합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메이커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기존에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 환경에서의 자동차가 커넥티드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제작사 역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이게 이제 사실 어느 자동차 제작사 하나가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저기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이제 합의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런 글로벌한 합의들이 이제 자동차 제작사를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IT 텔레커뮤니케이션 쪽도 가이드하면서 이런 합의들이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합의들, 특히 레벨 4 이상에서는 그런 합의들이 빨리 마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이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공감하고요. 지금 아까 발표도 해주셨지만 한국은 지금 올해 레벨 3 쪽에를 기반으로 한 지금 법적 이제 그 규정을 만드는 일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간단히 영국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그 레벨 3 기반의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에 대한 스케줄이랄까요?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이제 UK도 이제 UNEC의 그 룰메이킹 프로시저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 참여하고 있고 자동차 레벨 3에 대한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UNEC 차원에서 이미 올해 6월에 끝났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기준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국내는 조금 일찍 갔습니다. 작년 말에 공포를 했고 올해 7월에 시행이 됐어요. 레벨 3에 대한 기준이 시행이 됐고 관련 제도도 다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레벨 4를 준비하고 있고 레벨 3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안전 기준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레벨 3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한 가지 이슈가 이제 레벨 3로 우리가 규정을 했지만 원래 취지는 자율주행 레벨 3 정도 되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이제 제조사가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 운전자 책임으로 했죠. 저희 사고 책임 관련된 규정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개정이 됐어요. 10월 8일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고 책임 시에 일단은 현재의 영국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책임지는 보상 제도를 유지를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를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사고 책임 여하 규명에 의해서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보험제도 역시 완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I think that this insurance issue will be 이 보험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실제 이 CAM의 보급을 위해서 이 보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건데요. 영국과 한국이 이 보험 정책 관련해서도 그리고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관련해서도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분은 우리 최정단 이 박사님께 또 같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 안전을 어디까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그렇게 접근을 해본다면 저희 이제 안전을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로 안전을 이제 개발을 한 만큼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단계가 있듯이 현재 개발이 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완성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 기술로 가능한 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좀 더 서비스를 해보면서 거기서 필요한 안전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안전 기술을 기술적으로 풀어가고 그래서 기술과 서비스가 이렇게 단계별로 만나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나 아니면 상품 시장에서 이렇게 내보이면서 차츰 그 안전도 강화하는 그런 그래서 기술과 서비스가 같이 커가는 그런 전략을 저희 기술 개발 파트, 서비스 파트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면 보다 더 안전해지고 또 기술도 그만큼 서비스를 바라보면서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 개발 그리고 안전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안전 기술을 보다 더 기술 파트에서 보다 더 강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전 공감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신 것 같아요. 이 안전만 계속 퍼펙트한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는 건 끝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기술 개발만 하다가 말 거고 또 서비스를 그럼 해보면서 그걸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걸 하자는 좋은 말씀인데요. 이걸 언제 우리 어떻게 이제 이룰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because we have a very short time.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is 두 번째 질문은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과 영국, 영국과 한국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포브스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hank you for the question.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흥미로운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로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분야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알고 싶은 분야 그리고 상대방이 더 알고 싶은 분야 이런 부분이 겹치면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가서 서로 상호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들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모두 함께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겹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다 첨단화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고 또 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특히 레벨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보험 쪽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결국은 국가 내 교통체계에 통합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서로 함께 공유하는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게 되면 어떤 기관이 참여하면 좋을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빠른 협력을 위해서 어떤 기관들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공통의 관심 분야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떤 기관이 담당 기관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어떤 이슈들을 해결할지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정말 우선순위가 높은
급박한 이슈들부터 먼저 함께 해결해 나가면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How about 예, 그렇다면 루이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폴스 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또 저희가 좀 구체적인 단계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로드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로드맵을 향해 또 모빌리티를 향해서 어떠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밟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로드맵을 사실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책 기반가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한국과 공통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분야는 상호 호환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서로로부터 테스팅, 뭐 예를 들어 UK 테스트패드 KCT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한 가지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영국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사이버 리질리언스가 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분명 이 부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고무적입니다.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참가자분들과 함께 이 회의를 마무리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액션 아이템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동의 이해 분야를 또 관련 협력 파트너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제가 박사님과 동의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분야가 테스팅 인프라에 대한 협력을 말씀해 주셨죠. 이미 카츠이 측에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한국에는 CAV 테스트팻이 갖춰져 있고 젠식에서도 영국의 테스트팻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각각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협력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협력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꼭 CAV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제조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사실은 모든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 액션 아이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Dr. Park? 뭐가 가장 방향으로 좋을까요? 우리 한영 협력 방향의 좋은 방향이 뭘까요? 어디서 협력하면 좋을까요? Well, I'm from the 저는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R&D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언제나 EU와 한국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서 R&D를 합니다. 한국이 영국과 양국 R&D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기존의 활동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으로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콘소시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V2X 모듈을 개발해서 LTE를 통해 하나의 모듈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스 안에서 이러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또 사실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라라고 하나요? 네. 거기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도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라와 협력도 할 수 있고, 또 영국 기업들이 합류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한국 기업들도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좋은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R&D 협력 잘 들어봤고요. 예, 그러면 최 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이제 테스팅 메소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글로벌한 합의를 위해서 그 전에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해왔고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베드에 대해서도 이제 글로벌하게 좀 그 같이 그 시험 방법을 공유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버 보안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다들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한영 로켓십 어워드를 통해서 저희 국내에 있는 이제 그 AI 맵을 만드는 기관을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영 뭐 로켓십 어워드, 로켓십 어워드, 로켓십이 뭐예요? 로켓. 한영 로켓십 Yes. 어워드.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하다가 올 초에 코로나로 코리아 UK 로켓십 어워드. Yeah. 오케이. 예. 올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에 이제 AI 관련된 이제 벤처가 영국에 가가지고 기술을 소개하고 이제 그런 자리가 영국에서도 영국 기관이 국내에 와서 이제 서로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기획이 됐었다가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펜딩이 됐는데 그 이제 기업 간에 그다음에 R&D 간의 어떤 매칭을 통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뭐 규제니 이런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프레임이 일단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서로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이제 앞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방향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협력을 위해서는 이제 먼저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양국이 협력해가지고 서로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있어서 빨리 좀 서두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 기업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영국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도 스타트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 아까 한영 로켓십 어워드라는 게 주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 간에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그 젊은 이 패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정단 저 박사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양국 간에 위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한 단계 내려와서 그런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AI 관계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기부 산하에서도 연구재단을 통해서 학교 간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공유해서 좋은 논문을 쓰는 그런 R&D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한층 내려와서 핵심적인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상호 적용해서 공동의 논문을 내보는 그런 하나의 마일스톤도 시작 액션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우리 저 최동장 박사님은 역시 연구소에 계시니까 R&D 역시 또 우리 또 뭐 다 전부 다 연구 쪽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한국 아까 독일이 아까 설명 가운데 GDP의 2.4%를 R&D에 투자하신다고 돼 있는데 한국이 지금
GDP 대비 4.3%, 4.3% of the GDP is invested into R&D global, nationally.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R&D와 영국의 R&D가 협업하면 특히 이 CAV 분야에서 협업하면 굉장히 뭐 우리 최정단 박사님이 얘기하신 AI 분야라든가 또 뭐 아까 이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각종 이 CAV에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R&D 분야가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오케이, the time is up. So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루이스 대표님, 폼스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국에서 함께 해주신 연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